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대가라는 교수님들을 제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많이 언급되는 교수님들은 그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분별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넘쳐나는 시대예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왜 그러냐면 미디어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 방송 때문이에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절에는 일반인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접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수님 정도, 뭐 요런 정도나 아니면 TV에 나오면 뭐 9시 뉴스에 나오는 뭐 과학 칼럼이나 뭐 이런 칼럼에서 그 기자들이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 모셔놓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이제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열면은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뭐 본인이 뭐 박사다, 뭐 본인이 뭐 어디 CEO다, 뭐 본인이 뭐 100억대 자산가다 하는 사람들이 온갖 자기의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잖아요.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대가라고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의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이 그냥 영상에서 뭐 본인이 박사다, 뭐 본인이 뭐 100억 자산가다, 뭐 본인이 어디 CEO다, 뭐 본인이 어디 정치인이다 하면 막 다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별력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사라고 다 믿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표적으로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은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박사인 건 맞아요. 그리고 50위권 정도 하는 미국의 대학교에 대학원 지도 교수였다는 건 맞거든요. 그건 팩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하고 2년 동안 석사하면서 같이 이제 생활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사기꾼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기꾼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석사 때 랩미팅 할 때 보면은 이 교수가 굉장히 뺀질뺀질한 인간이어가지고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석사 과정에 있던 저보다 전공 지식을 잘 몰랐어요. 물론 그 사람이 박사를 땄을 때는, 그 젊은 시절에 이제 머리가 이제 창창했던 시절에서는 그 사람도 미국 박사니까 뭔가 지식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뺀질뺀질 이제 박사 따고 나서 놀면서 거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루는 저한테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 제 전공의 기초 지식조차도 막 가물가물한 거를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식이 없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이 사람이 제가 이제 공부하던 과가, 제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 학부를 나오고 기계공학과에서 석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 지도 교수님은 컴퓨터 공학 박사였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기계공학적인 저의 지식은 제가 제 지도 교수보다 좀 더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니까 뭔가 컴파일러나 뭐 운영 체제에 대한 지식은 저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니다. 얘기해 보니까 저보다 모르는 거예요. 뭐 컴파일 할 때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식이 짧은데, 물론 박사 딸 때는 많이 알았겠지만 박사 따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뺀질뺀질 돈 벌 생각만 하니까 전공 지식이 굉장히 약해지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의대에 가서, 자, 의사들은 대부분 의학적인 지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학 지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인간의 면역체계라든가 뭐
항원 항체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잘 알겠죠. 뭐 컴퓨터공학 박사나 기계공학 박사보다 인체의 항원 항체 반응의 메커니즘을 훨씬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의사들 앞에서는 절대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의사들이 잘 모르는 거, 뭐 예를 들면 컴파일러가 어떻고 운영 체제가 어떻고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사 정도의 수준의 지식 혹은 학부 4학년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의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의사들이 뭐 제가 이제 석사 때 이제 수술 관련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컴퓨터에 대한 이론을 듣고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수술을 가상현실에서 수술을 하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려면 뭐 이러이러한 의사의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하면은 이제 그거는 의학적 지식이잖아요. 그거를 학생인 저한테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아는 척 하는 거야. 야, 이게 의료 시뮬레이터를 만들려면은 이 수술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수술할 때 이제 메스가 들어갈 때 뭐 피부 조직이 어떻고 이럴 때 면역 반응이 어떻고 그렇게 해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어쩌고 막 해요. 그럼 저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 이 사람 박식하다 라고 하겠지만 사실 의사가 한 거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저한테는 지도교수가 뭐 컴퓨터 지식도 나보다 안 되고 기계공학 지식도 나보다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의료 지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기꾼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교수님, 제가 봤을 때 이 의료 시뮬레이터를 만들 때는 뭐 예를 들면 GPU에 뭐 그래픽 처리 장치의 어떤 성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그래픽 효과를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컴퓨터적인 전문 지식 혹은 이제 기계적인 전문 지식이잖아요. 요거를 또 그대로 카피해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아는 척하고 요거 하나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보따리 무역상처럼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싸게 물건 사다가 유럽에다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취하는 그런 장사꾼처럼 그렇게 돈 버는 사기꾼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 석사 때 지도 교수가 그렇게 돈을 버는 걸 보면서 펀드를 막 따내고 그러는 걸 보면서 진짜 사기꾼이라는 유형의 사람이 이런 인간이겠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먹히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로도 먹힐 수 있어요. 의사들 앞에서 컴퓨터 얘기하고 의사들 앞에서 기계공학 얘기하고 또 기계공학자 앞에서는 의학 얘기하고 이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달고 다른 인간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진짜 분별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분별력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제 박사 때 지도 교수는 정말 실력자였어요. 정말 제 박사 때 지도 교수가 정말 잘하는 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프로그래밍의 전문가였고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저 안드로메다 너머의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과 제 석사 때 사기꾼 같은 이런 교수들, 일반인의 눈에는 다 교수고 다 박사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님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기꾼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식이 없다는 걸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대가를 판별하려면 본인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왕도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전에 대한민국에 19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90년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랭킹 2등 하는 명문대에서 미술학 박사를 땄다고 주장하는 사기꾼이 그 대한민국의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미국에서 랭킹 2등 하는 명문대에서 미술학으로 박사를 땄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이
뭐 서양에서 유럽에서 온 뭐 미국에서 온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한국 미술관에다가 뭐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막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사람 말을 다 믿었냐면 뭐 재벌이고 뭐 정치인이고 다 그 사람 말을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미국에서 랭킹 2등 하는 세계적인 명문대의 미술학 박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사기당하고, 근데 결국엔 그게 밝혀져가지고 그 사람 아마 감옥 갔을 거예요, 사기죄로. 이렇게 사기꾼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 많고 뭐 대가라고 하면서 뻥치는 사람 많습니다. 자, 왜 그 사람이 미술학 박사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의심을 제기하지 못하고 왜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한국의 재벌들이랑 뭐 정치인들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만 보고 아, 저 사람 미국 뭐 명문대 박사구나 하고 그냥 컴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권세에 의지하고 권위에 의지하고 뭐 학벌 문화가 다 그런 거잖아요. 진짜로 그 어떤 사람을 간파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왕도는 없어요.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대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 FM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본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전공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눈에 그냥 딱 보여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예를 들면 한국에 그 모 대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국 최고기 때문에 정말 세계 최고라는 그런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대기업이 주로 연구하는 게 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계 최고고 이게 진짜 엘리트라는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거 왜냐, 한국에서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연구하고 엔지니어링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지 말고 한국에서 좀 있어보고 일본에서 좀 공부해보고 유럽에서도 좀 공부해보고 미국에서도 좀 공부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해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메모리는 전체 반도체에서 노동 집약적인 저가형 반도체고 고급 기술이 아니구나. 그걸 어느 순간 깨닫는 그런 타이밍이 오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으면 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분야에서 깊이 공부해서 전문 지식을 쌓는 거. 두 번째는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그런 연구 환경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는 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 방법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다 보면은 대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히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